송영길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양회동, 석광수, 노회찬. 지난 5월 1일 노동절 검찰청 강릉지청 앞이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중간 착취에 맞서 싸우며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50세 가장을 공갈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처지라서 공식 행사에는 참석 못하고 오늘 모란공원을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제가 인천택시노동조합 연맹 사무국장 시절 분신했던 공성교통 석광수 동지 32주기를 맞아 당시 함께했던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동지와 함께 참배했습니다. 가는 길에 사랑하는 노회찬 형님에게 인사드리고 묘에 꽃 한 송이 바쳤습니다. 저를 택시, 버스 운수, 노동운동으로 이끌어주셨던 분입니다. 노회찬 형이 살아계셨다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노회찬 의원의 묘소에 찾아가서 절을 하는 모습 진짜 눈물이 나죠. 저놈들이 노회찬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노회찬 의원도 결국은 검찰놈들이 거잖아요. 그래요. 송영길 대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와중에 유호정, 뭐 이런 역겨운 인간이 있나 싶은데 노회찬 대표님을 사랑하는 누구든 묘소에 참배할 수 있고 각자가 가진 추억을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님은 노회찬 형이 살아계셨다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텐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노회찬과 송영길의 분명한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검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역겨운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 냈었던 사람이 노회찬 의원이야. 네가 뭘 안다고 주댕이를 털고 앉아있어. 이 롤 대리. 나 진짜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으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한심하죠. 자, 송영길 대표가 노회찬 의원의 묘소에서 참배하면서 그 울분, 우리도 너무나 느끼고 있는 그 울분을 표현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또 송영길 대표가 CBS에 나가서 태블릿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동훈이 발끈하는 장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자, 변희재의 태블릿 이야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변희재의 태블릿 조작 음모론으로만 치부됐었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송영길, 한동훈 돈봉투 증거 조작 중. 이런데 한동훈은 저질괴담 안타깝다. 이 저질괴담은 태블릿 조작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 씨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동훈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왜 안 잡아가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송영길 전 대표가 라디오에서 태블릿 조작했다는 이 변희재를 왜 잡아가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한동훈한테 직구를 쑥 집어넣네? 쑥 직구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동공 지진이 일어납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동공 흔들렸어.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죠?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 못 참아. 자기를 건드리면 못 참아요.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송영길 대표 안타깝다. 이렇게 너무나 순하게 대답을 한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니 네가 태블릿 조작했다는 사람이 계속 떠들고 있고 니네 집 앞에서도 데모를 하는데 도대체 왜 안 잡아가냐 변희재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 안타깝다. 이러고 말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거든. 그런 허위 보도에는 법적 대응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인간이야. 더 탐사 봐봐. 가만 안 있거든. 못 참아요. 근데 안타깝대요. 이상하죠? 문제는요. 검찰총장도 한마디 거둡니다. 송영길 태블릿 PC 발언에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유감이다. 검찰총장도 이 태블릿 건을 언급을 했어. 이 양반도 특검 출신이에요. 연관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찰총장,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다 태블릿 조작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반응이 너무 순해. 아니 왜 이렇게 순하게 반응을 해? 더 탐사처럼 압수수색하고 소송하고 고발 들어가면. 근데 재밌는 건 또 뭔지 알아요? 보수 단체들 있죠. 시민단체라고 하는 얘네들이 대리소송도 안 해요. 변희재한테는. 뭐만 하면은 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해주잖아. 안 해. 변희재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런 놈들조차도 안 건드려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한동훈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고용곤 중앙지검 차장. 고용곤도 한마디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마디를 했는데 언론에서 제가 고용곤이라는 이름은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그게 자기가 알아봤더니 고용곤이더라. 고용곤도 연루돼 있습니다. 태블릿 조작. 그러니까 태블릿 조작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한마디씩 지금 나오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송영길 대표의 한마디의 파장이 이렇게 큰 겁니다. 변희재 혼자 떠들 땐 음모론자의 그냥 들으나 마나한 소리야 라고 무시할 수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딱 꺼내니까 아니 왜 안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한동훈 당신이 증거를 조작했어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동훈 집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왜 도대체 변희재를 잡아가지 않느냐, 구속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봉공 지진하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반응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변희재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태블릿 PC 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이더라.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정부는 무너지는 거고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증거 조작한 특수부 라인들이 완전히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것들 때문에 검찰이 망했다. 같은 편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인사권 자체를, 인사검증권을 한동훈이 딱 쥐고 있어서 사법부도 지금 개판됐거든요. 어느 순간에 사법부가 검찰의 특수부 라인들 조지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블릿 PC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들어서 한번 살짝 흔들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한동훈 너 태블릿 PC 조작했지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변희재 왜 구속 안 합니까? 라고 말했어.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태블릿 PC 관련돼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태블릿 PC가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었어요. 트리거였죠. JTBC가 보도. 그리고 변희재 대표는 JTBC가 이걸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블릿 PC가 나오는데 이건 장시호 태블릿 PC로 알려져 있는 이 두 번째 태블릿 PC. 이게 엄청나게 조작이 됐다. 그러면 이건 검찰 권력이 조작한 거다. 이거는 검찰이 조작한 태블릿 PC다. 라는 게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는 첫 번째 태블릿 PC 일단 버리고 두 번째 태블릿 PC만 조지자 이거거든요. 이건 검찰이 조작한 게 확실하니까. 이건 SKT도 연결돼 있으니까. 채태원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 거고 그건 유효하게 먹혔죠. 제1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 제2 태블릿 PC는 검찰이 조작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1 태블릿 PC는 JTBC도 연루돼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받아주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제2 태블릿 PC 이것만 놓고 보면 검찰이 증거 조작한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단 말이죠. 왜냐면 변희재만 못 건드려. 지금 변희재 대표는 제2 태블릿 PC 하나만 계속 주장합니다. 제1 태블릿 PC는 뺍시다. 왜냐면 촛불 세력들이 제1 태블릿 PC까지 부정하기엔 부담된다는 걸 자기도 이해해. 그러니까 제1 빼고 제2 이건 확실하다. 자기가 증거 다 찾았다. JTBC가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건 주장에 불과하지만 검찰이 태블릿 PC에 제2 태블릿 PC의 증거를 조작한 건 증거 다 찾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먹히고 있는 거죠. 송영길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살짝 흔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수수수 뭔가 흔들리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판이 열려버렸어요. 이거 민주당에서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물기 전에 누군가가 공격수 한 명이 이 태블릿 PC를 물어야지 돼. 지금 민주당에 공격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공격수 한두 명이 제2 태블릿 PC 이 조작을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국정농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뭐냐? 지금 엘리엇한테 1,300억을 물어줘야 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국정농단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재벌의 승계에 도움을 준 것, 이거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건들 중에 확정된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박근혜 탄핵은 맞아. 그러니까 제2 태블릿 PC를 우리가 들고 흔든다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이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2 태블릿 PC가 조작됐어. 박근혜 미안해. 그러면 되잖아 우리가. 사과하면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사과할 의향이 있어. 윤석열 한동훈 끌어내리면 박근혜한테 우리가 사과하면 되지. 저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야 내가 억울하게 태블릿 PC 조작된 것 때문에 당했다. 너도 당했다. 우리도 당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은 없잖아요. 태블릿 PC 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태블릿 PC 건도 올라오고 나라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의 권력 싸움에만 지금 완전히 몰두해 있는 이 정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권력 싸움. 황보숭이 3년 전 거 터트려서 거기에다 검찰 꽂아넣겠다 이런 얘기 쫙 돌고 있고 지금 난장판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뭐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등 돌리면서 다 등 뒤에 칼 꽂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